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수 뱃쌤의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길찾기. 경우의 수에서 길을 찾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도로망 순열, 어떤 도로라는 것이 이제 길이라는 뜻이고, 이 망이라는 것이 그물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망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도로망이라고도 했는데, 그냥 길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찾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버전이 있거든요. 응용된 버전이. 근데 이제 응용된 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응용이 전혀 되지 않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를 풀므로써 그 문제 안에 녹아있는 기본 개념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다룬 영상이기 때문에 응용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문제를 먼저 다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점점점 진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버전의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뭐 요렇게 생긴 도로, 그다음에 2번이 조금 더 복잡하죠? 요런 거를 한 두 개 붙여놓은 모양이니까 요렇게 된 형태. 그다음에 3번은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길 찾는 방법을 제가 각각의 그림에서 두 가지 정도씩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다 알아두시면 좀 그때그때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길찾기 문제의 첫 번째 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출제자가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일단 반드시 모든 문제에는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최단거리.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 출발지가 여기거든요. 여기 A에서 출발할 겁니다. 여기 A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가 도착 지점이거든요. 여기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든 경우가 막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수학이라고 하는 요 과목에서는 답이 있어야 되니까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됐든 답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출제자는 어떤 조건을 우리한테 내밀 수밖에 없다. A에서 B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 단자가 그 짧을 단자겠죠. short, 짧은 거, 그걸 말합니다. 가장 짧은. 그러니까 shortest가 되겠네요. 최상급 해가지고 the shortest가 되겠네요. 최단거리.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 공간에 뭐 여기서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이렇게 연결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갈 수 있죠. 그럴 땐 갈 수 있지만 이런 만약에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걸 한다고 했으니까 빈 공간만 있고 이렇게 선이 없는 경우는 그 선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조건, 그 두 가지 조건 최단거리여야 되고 길로만 갈 수 있다. 길로만. 그럼 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말에 한번 동의를 해주시는지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자말,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든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 한자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자, 제가 상하 좌우라는 개념을 한번 넣어볼게요. 상하 좌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방위표가 이렇게 사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오른쪽이 동쪽, 기본적으로 왼쪽이 이제 서쪽, 위가 북쪽,
아래쪽이 남쪽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방향을 보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북동쪽 방향, 북동쪽 방향에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올라가는 선택과 오른쪽으로 가는 선택 이 두 가지만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한번 올라갔다가 이 윗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 이 하라는 선택을 하는 순간 최단거리가 깨지게 되고 무조건 한번 오른쪽으로 갔는데 다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순간 역시 최단거리가 깨지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네 가지 방향 상하 좌우가 있으니까 대각선 방향을 제외한다고 치면 상하 좌우가 있는데 우리는 뭐만 사용하게 될 거냐면 상하고 우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위로 가는 행위와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 그러니까 화살표로 말씀드리면 상이라는 행위는 위 화살표, 우라는 화살표는 오른쪽 화살표. 이 두 개의 기호만 사용해서 B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A에서 B로 가려면 위로는 한 번만 가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죠. 그 한 번이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한 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두 번 가야 돼요. 여기서 두 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올라가서 두 번 갈 수도 있고 한 번 오른쪽 갔다가 올라갔다 또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오른쪽으로 두 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은 글자 우라는 글자 두 개와 상이라는 글자 하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면 오른쪽, 위 이 경로를 통해서 B 지점으로 가게 된 것이고 상을 하나 왼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면 우상우가 되겠죠? 우상우? 그럼 우상우가 되면 어떻게 B 지점으로 간 겁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다르죠, 방법은. 그 궤적이 A에서 B로 가는 그 길의 그 자취가 다르지 않습니까? 발자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은 한 번 더 왼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상우라고 했을 때, 자, 상우라고 하면 어떻게 간 겁니까? 먼저 처음에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간 거네요. 그럼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가지 방법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가지입니까? 자,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구나.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보신 분들께서 아니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내가 여기서 세도 되겠는데? 물론 그렇죠. 뭐 어떨 때는 길이 단순할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길이 좀 더 커지고 또 이렇게 커지고 할 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길로 막 궤적을 그리다가 이게 또 길이 막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다가 나 이거 그렸나? 이거 나 안 그렸나? 막 자기가 하다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소중한 시험 시간에 내가 이거를 경우의 수는 하나를 더 세냐 하나를 덜 세냐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한 문제 더 맞냐 더 틀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단원인 것이죠. 경우의 수는 이 꼼꼼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간단한 도로망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방법을 빼먹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는 나만의 완벽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푸느냐? 여기다 이제 직접 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수를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겠습니까?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최단거리로 무조건 최단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요 지점 바로 위에 있는 요 지점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도형의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 변과 변이 만나는.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인가? 한 가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지점, 자, 요 지점을 만약에 제가 알파벳 C라고 하면은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냐면, 이렇게 오른쪽 여기 한 가지와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요 두 가지를 1과 1을 더하면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즉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우상 이렇게 가는 방법과 상우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A 지점에서 자 여기 요 끝을 말씀드리면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겠죠.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 2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의 합인 요 B지점, 요 B지점은 2 더하기 1이 되면서 그래서 세 가지가 정답이구나.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고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서 바로 세 가지. 아까 글자를 배열한 것과 그 결과가 같네? 그럼 마치 우리가 뭐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두 개의 결과가 같다. 내가 제대로 풀었다. 확신을 가지고 나 이거 정답 맞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안심하고.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이제 요거를 하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조금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는 약간 네모가 커졌어요.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전혀 응용이 되지 않는 기초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얘는 한번 여러분께서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거는 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요 길은 아닌데 이게 길이 아닙니다. 내 목적지가 북동쪽 방향이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자 먼저 글자로 연습해 볼게요. 글자로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최단 거리를 가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과 우라는 선택만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어쨌든 두 번 가야 되고 위로도 두 번 가야 되죠. 그럼 나는 이렇게 상이라는 글자 두 글자 상상, 우라는 글자 두 글자 우우, 요렇게 상상우, 상자라는 글자 두 개와 우라는 글자 두 개를 배열하는 그 방법의 가짓수가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모든 최단거리 방법의 수와 같겠다.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자, 그럼 한번 세보겠습니다. 상상우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럼 이 상상우에서 상상을 우로 바꾸고 우를 상상으로 바꾸면 이것도 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상상우부터 상상우우 여기 도착했죠. 우우 상상 여기 도착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처음에 상을 썼을 때 상우상이 있겠죠? 그럼 상우상이 있으면 우 상상우 이것도 같이 대칭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대응되게. 그럼 상우상 한번 해볼까요? 상우우 상 여기 간 것이고 우 상상 우 이렇게 또 간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요게 있겠네요. 상우상우. 자, 상우상우가 있고 우상우상 이렇게 있겠네요. 자, 상우상우는 상우 여기 도착했죠. 우상우상은 우상 여기 도착했죠. 저는 지금 이제 딱 봤을 때 요 6가지 말고는 절대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께서는 한번 영상 또 멈춰보시고 이 자리에서 멈추신 다음에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요 빨간색 요 덧셈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했을 때 자, 마찬가지죠. 여기도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요 1과 1을 더해서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 항상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역시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그러면 요 2와 1을 더해서 여기까지 가는 부분 몇 가지? 세 가지. 이건 아까 여기 이 모양하고 똑같네요. 이 모양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여기까지, 여기 맨 위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여기 한 가지고 역시. 그러면 1과 2를 더해서 여기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 했네요. A 지점에서 만약에 제가 알파벳을 여기 C라고 해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게 세 가지. 또 여기를 제가 D라고 해볼게요.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와 세 가지를 더해서 여기 그래서 몇 가지다? 아, 여기 10가지구나. 1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10가지가 죄송합니다. 덧셈이 안 되네요, 갑자기. 자, 3 더하기 3. 자, 3 더하기 3이니까 6이 정답. 아까 여기 6가지였잖아요. 그치? 6가지. 자, 여러분들께서, 자, 선생님들 늘 하시는 말씀 있죠? 선생님 틀렸을 때, 너희들이 집중 잘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선생님 테스트한 거야. 선생님 연기 어땠어? 리얼했지? 자, 이렇게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뭡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은 이건 또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단순하게 중학생이 들거나 아니면 누가 아무나 어떤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 누가 들어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글자가 5개가 필요하죠? 자, 제 말 맞나요? 자, 오른쪽 2번과 위로 가는 거 3번이니까 우상상상. 우라는 글자 2글자와 상이라는 글자 3글자의 조합으로 여기를 도착할 수 있겠네요. 최단 거리로. 역시나 하와 좌는 쓰이지 않는데 이제 이것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와 좌를 또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왼쪽 아래에 있는 어떤 출발점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도착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변형이 안 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본기로 이 영상의 목적을 두고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문제집에 또 이거보다 어렵던데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또 하겠다. 약속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찾았죠, 저 이미. 자, 그럼 우상상상을 찾았습니다. 우상상상. 자, 여기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 글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우상상상을 찾았다는 것은 뭐도 찾은 겁니까, 이제? 상상, 우도 찾은 거죠?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상상. 여기 갔죠? 상상. 잠깐만.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고,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자, 이것도, 자, 요것도 살짝 실수입니다. 자, 이건 대응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요것도 교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도 2번에, 자, 상도 2번에 우도 2번이니까 상상 우를 찾고 우상상을 찾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2번이니까. 근데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오른쪽이 2번이어야 되고 상이 3번인데 이걸 갑자기 상 2번에 오른쪽 2번 하니까 여기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상상상 하나 찾았죠. 자, 우상상상 하나 찾고 이제 첫 번째 여기를 고정시키고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를 여기다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를 1로 옮길게요, 한 칸. 그러면 여기를 채워줘야 되니까 우상상이겠네. 우상상.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는 안 움직인 겁니다. 첫 번째 우는 그대로 두고 우가 한 칸 위로 간 거예요. 마치 1, 2, 3, 4, 5번 중에 처음에 1, 2였다면 1, 3으로 간 겁니다. 지금 우가. 그러면 우상상이니까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순간적으로 사람이 한번 이게 말리니까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런데 라이브. 자, 그냥 실제 상황처럼 뭐 이것도 커트 해가지고 편집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라이브 날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약간 바보 같은 짓 하는데 다시 우상상이죠. 그러면 우상상입니다. 그렇죠? 맞는 겁니다. 자, 맞는 거 제가 지금 자꾸
자꾸 이상한 짓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를 하나 또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상, 상, 우상이 되겠네요. 우상상, 우상. 그러면 자, 우, 상, 상, 우상. 아, 자 이제 저 정신 차렸습니다. 자, 여기 됐죠? 우를 또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우를 1번 자리에 고정시키고 우를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한 번씩 옮긴 겁니다, 지금. 요 두 번째 우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는 1번 자리에 고정시키고 우를 두 번째 우를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그러니까 5번 자리. 그래서 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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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까지 화면이 안 잘려야 될 텐데요. 자, 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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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러면 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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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래서 여기 도착했죠. 자, 좀 안 잘리게. 자, 여기다 이제 계속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 이제 더 이상은, 자, 보시면은, 더 이상은 1번 자리, 맨 왼쪽 자리에 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는 이제 할 걸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얘도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1번 자리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1번 자리를 상에게 내주고, 상, 우, 상, 상. 2, 3번 자리를 동시에 차지해서 2번 자리를 고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 우, 상, 상으로 하면 상, 우, 상, 상. 자, 여기 됐죠. 그리고 또 2번 자리 고정시킨 상태에서 우를 한 칸 옮기면 상우, 상우상. 이렇게 되겠죠. 상우, 상우상. 상우, 상우, 상. 도착했죠. 또 2번 자리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우를 한 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우를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상, 우, 상상, 우. 이렇게 상우, 상상, 우. 그러면 자, 상우, 상상, 우. 자, 여기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2번 자리에 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우 하나를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2번 자리도 포기해야 돼요. 그럼 1, 2번 자리를 다 상에게 내주고 상상, 우상. 요게 가능하겠죠. 상상, 우상. 그럼 상상, 우상이면은 상상, 상. 자, 여기 도착했고 이번에 3번 자리에 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우를 한 칸 오른쪽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상상, 우상, 우가 됩니다. 상상, 우상, 우. 상상, 우상이니까 상상, 우상, 우. 자, 여기 도달했고 자, 이제는 3번 자리에 고정시킨 상태에서도 4번 자리, 5번 자리 끝났으니 이제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1, 2, 3번을 다 상으로 채우고 4, 5번 자리에 우가 두 번 들어가는 상상상, 우. 상상상, 우우. 그래서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를 다 써봤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내가 원리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뭐 느낌표 팩토리얼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게 왜 갑자기 분수가 되고 같은 것을 포함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도 일단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저를 꼭 믿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 또한 이렇게 더했을 때 꼭 식이 나와야 될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 좀 익숙해지셨죠 벌써? 그러면 1 더하기 1 해서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니까 2랑 1이랑 더해서 여기가 3이 되겠네요. 그리고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1이니까 1 더하기 2 하면 여기가 3이 되고 3 더하기 3 하면 여기가 6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 그럼 1 더하기 3을 해서 여기가 4가 되니까 자 보이시나요? 4 더하기 6을 해서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여기가 자 10가지가 되겠습니다. 10가지. 우리가 아까 글자를 어렵게 찾아가지고 배우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요 길찾기 문제는 뭐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를 뭐 100% 무조건 나온다 100%다 인생에는 100%가 없다 보니까 제가 100%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집에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교과서에도 있을 것이고 학교 시험 문제도 정말 심심치 않게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다. 응용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버전을 풀기 위해서는
기초 버전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기초 버전도 못 푸는데 어떻게 응용을 풉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기초 버전만큼은 까먹지 않으시고 꼭 풀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셔서 부디 시간 지났다고 까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난 딴 건 몰라도 이렇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형태 응용이 전혀 되지 않은 순수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는 풀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이렇게 기본기를 꼭 닦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요 길찾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여기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막 여기 중간에 막 공사를 해요. 막 공사를 해서 어디는 못 가게 하고 막 웅덩이를 파놓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도로가 망가집니다. 그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어디를 반드시 또 거쳐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도서관 가는데 뭐 어디 중간에 꼭 식당을 거쳐서 밥을 먹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를 무조건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추가적인 조건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영수배쌤의 배쌤이었습니다. 자, 혹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드셨거나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좀 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 더 알찬 모습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까지 영수배쌤의 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